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토픽 7번입니다. 계약금 지급.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한번 각오하시고 파이팅. 예, 갑시다. 뭔 소리야? 눈을 부라리는데 이렇게 부라리면 안 될 텐데. 어쨌든 거시기에 상품을 주문했대요. 상품을 주문했다. 자, 키워드. 일단 상품이 보이죠, 그죠? 일단 키워드 상품이 보이니까 상품하고는 주문했대. 가만있어 봐. 상품을 주문했어. 근데 이 주문하는 그 순간 주문했다라는 말만 딱 듣고 어떤 우리 회사의 재산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주문만 한 건 아직은 재산 변동이 없어요. 만약에 주문하고 돈을 보냈다든가 즉 계약금을 줬다든가 이러면 재산이 변하지. 근데 주문했다. 뭐 보내주세요 라고만 했다고 해서 재산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분개 안 합니다. 분개 없음. 원래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건데 분개 없음 안 쓰는 거예요. 즉 전문용어로 하면 주문, 계약, 이거 나중에 본 강의 들으면 설명 자세히 됩니다. 보관, 약속, 채용 등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즉 뭔 소리냐면 주문했다, 계약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고 재산이 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주문, 계약, 보관, 약속 또는 종업원 채용 이런 것들은 재산 변동은 없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다. 결론은 아무런 기록 안 한다. 일기 쓰는 거 어떤 무슨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일기를 써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했고 어제랑 오늘 똑같아, 오늘 내일 똑같아 그러면 일기 쓸 게 없죠. 재산 변동이 없으면 아무런 기록을 안 합니다. 냅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거 참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귀신이 고칼로리. 참 이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 요즘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런 거 쓰나?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런 회사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지급했대. 자, 1번하고 2번은 다르죠. 1번은 주문에 따라 끝났지만 2번은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줬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상품 주문했다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상품을 주문했다는 건 아까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주문하고 그 첫 번째 줄까지는 위랑 똑같으니까 분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록 안 하는데 밑에는 계약금 줬죠. 돈 나갔죠. 요건 해야지. 돈 나갔으니까. 나가면 대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을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현금 4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계약금 주는 거. 결론은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을 미리 줬죠. 상품을 받기도 전에 돈을 미리 줬잖아요. 먼저 줬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선급금. 우리 1강에서 계정 과목 설명드릴 때 선급금 기억납니까? 선급금. 계약금을 줄 때 쓰는 말이 선급금. 반대로 계약금 받은 사람은 선수금. 이건 뒤에 나오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자, 3번. 위 2번에 주문했던 상품, 요거 2번에 400만원 주문했던 것이 도착했대요. 그래서 상품을 인수했대. 상품을 받은 거지.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뭔 내용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2번에서 주문을 하고 계약금 일부 10%를 줬어. 400만원에 10%.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며칠 뒤에 물건이 도착된 거지. 계약금 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키워드 일단 주문했던 상품이 도착되어서 여기다 써놨는데 상품 인수했어요. 상품 받았어. 그럼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이런 외상 됐죠? 이렇게. 그럼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일단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상품을 먼저 쓸게요. 400만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전에 2번에서 계약금을 줄 때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썼잖아요. 선급금 썼는데 이제 3번에서 이제 물건이 도착했어. 그럼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즉 2번에서는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이지만 3번은 이제 물건을 받았잖아요. 물건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선급금은 없애줍니다. 근데 없애줄 때 어떻게 하랬죠? 역분계. 차변에 있던 걸 없애고 싶으면 대변에 쓰면 되지. 이렇게 반대쪽에 쓰는 게 역분계였잖아요. 역분계 기억납니까? 소멸시킬 때 없애줄 때는 반대쪽에 써라. 이렇게 역분계.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금액은 400에서 40만원을 뺀 360만원.
360만 원이 되겠지요. 360만 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똑같이 만들어 주랬죠. 차변이 400, 대변도 400. 자, 요거 선급금, 계약금 줄 때는 차변에 쓰는데 나중에 물건 도착되면 선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줘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없애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분계.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없애준다. 역분계. 역분계 기억하시고, 대변에 있던 걸 없애줄 때는 차변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주는 걸 역분계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나이 따지는 게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대죠. 나이 몇 살이야? 몇 살 무슨 상관인데? 넘어가요. 어쨌든 실례지만 나이가 상점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수표 발행했다. 키워드 상품을 주문했다는 거. 그런데 자, 포인트는, 결론은 주문하고까지는 거래가 아니라 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저 분개할 필요가 없다. 진짜 키워드는 앞에는 이제 안 해도 돼. 진짜 키워드는 요거죠. 계약금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한 거죠. 계약금을 수표 발행한 거죠. 사실 상품을 주문하다까지는 분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금 50만 원 나간 건 해야죠. 자,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 근데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수표 발행해 줬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쓰는 말이 선급금이더라. 계정 과목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1강, 2강에 있었던 계정 과목을 알아야 당좌예금이나 선급금이 바로바로 떠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위 4번에 있는 이어지는 겁니다. 500만 원 주문했던 상품이 도착돼서 인수를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 200은 수표 발행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 키워드 보이시죠? 키워드. 어쨌든 내용은 주문했던 게 돌아온 거야. 주문했던 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준 거 까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거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외상으로 했대. 키워드는 일단 상품이 도착되어서 상품을 인수했다는 점, 그리고 계약금을 일단 빼고, 계약금은 이미 준 거니까 그거 빼고 2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어쨌든 뭐 이미 다 뭐 분석됐으니까. 자, 상품이 도착되었어. 그럼 상품이 들어옵니다. 500만 원. 그리고 좀 전에 똑같아요. 주문할 때, 즉 계약금 줄 때는 돈을 미리 줬으니까 선급금인데, 이제 5번에서 도착됐죠. 그럼 4번 물건이 도착되기 전에 돈을 미리 줬으면 선급금이지만 5번에서 도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선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요. 선급금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50만원. 반대쪽으로 없애주는 걸 역분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리고 또 나머지는 200만원은 수표 발행해 줬네. 수표 발행해 줄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더라. 200만원 이랬죠.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네. 그럼 나머지가 얼마지? 외상 매입금 얼마죠? 250인가? 대차변, 차대변이 똑같아야 돼. 합계가, 차대변 합계가 똑같아야 돼. 차변이 500이면 대변도 500이 돼야 돼요. 이래서 어디 갔지? 자, 이렇게 어쨌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는 이 분계만 보고도 여러분이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상품이 있네. 상품을 사왔구나. 선급금?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랬죠. 선급금? 상품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줄 때 선급금이라고 했었구나. 근데 그 선급금을 없애주는 거야. 왜? 물건 도착됐으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강의 듣는다 이게 아니라, 나라면 요렇게 설명하겠다. 내가 너보단 설명 더 잘해. 이렇게 하면 더 좋죠. 훌륭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보다 더 모르는 쌩 초보자가 이런 분계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면 최고죠. 그죠? 최고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금을 주는 쪽이었고, 자, 이번에는 계약금 받는 쪽입니다. 소잃고 뇌약간을 고친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잃고 뇌를 약간 고치나 봐요. 참말로. 소잃고 뇌약간을 고치는 소잃고 뇌양간. 어렵네. 그죠? 어렵네. 상품을 주문받았대. 상품 주문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주문받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문을 하다 또는 주문을 받다. 주문을 받았죠. 어디 갔니?
주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주문은 회계상거래가 아니문이다라고 여기 했었죠. 여기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이런 건 회계상거래가 아니문이다. 결론은 분계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분계 없음이라고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번 고리따분한 성격. 너는 좀 고리따분해. 아 참 환장하겠네. 자, 고리따분하대. 아, 넌 너무 고리따분해.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해. 고리따분하대요. 고리따분하대. 어쨌든 따분하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고리따분한 성격의 상품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20만 원 현금 받았다. 키워드 보입니까? 키워드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계약금이죠. 계약금 현금 준 거죠. 포인트는 계약금을 현금 준 겁니다. 계약금을 현금 준 거야. 그럼 돈 나갔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부터 따지자. 그럼 현금부터 쓰자. 뭐부터 쓰든 건 상관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현금부터 쓰고, 어쨌든 물건 받기 전에 돈을 줬으니까 미리 준 돈, 선급금. 그리고 이거는 실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의외로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을 주는 건 선급금이고 받는 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선수금이거든요. 한자, 미리 선자, 지급할 집자, 먼저 줬다 이 뜻이거든. 선급, 미리 줬다.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 한자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주문했던 상품이 거북이 운송회사. 빨리 가야 번개처럼 가야 되는데 거북이처럼 가면 안 될 텐데, 거북이 운송회사를 통해서 발송하고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키워드 찾았나요? 어쨌든 결론은 상품을 발송했대. 주문했던 상품을 발송해줬대. 보내줬대요. 발송은 보내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냥 공짜로 가져라 줄 리는 없으니까 우리 회계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주문한 상품을 보냈다, 발송했다 그러면 결론은 팔린 거죠. 매출한 거지. 매출이라고 안 써 있어도 우리는 알아서 이건 매출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냥 공짜로 가져라 줄 리는 없으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못 쓰는 돈, 썩어나는 돈을 저한테 발송해 줬다. 너 가져 이렇게. 그건 매출한 건 아니지.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을 발송했다 소리는 매출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미리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미리 받았던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키워드 이제 체크 안 해도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상품을 발송했다는 얘기는 물건이 팔렸다, 즉 수익 발생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품 매출로 하자고 그랬죠. 상품 매출이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인데 이거 뭐야? 잠깐만요. 계약금 받은 거였어요? 미쳤나봐요. 지금 배이는 게 없네. 계약금 받은 거네.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였네. 계약금 받았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뀌었네.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 현금 써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금을 준 게 아니라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럼 선수금이죠. 제가 미쳤나봐요. 지금 졸고 있나? 너 졸고 있니? 지금 아닐 텐데. 안 주는데 지금. 계약금 받았네요. 준 건지 받은 건지 구분이 없어.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죠?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 미리 받은 거 선수금. 아까 제가 말은 선급금, 선수금 얘기해놓고 이 뭔 짓 한겨? 이해하세요. 그냥 늙으면 이래요. 자, 어쨌든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입니다. 그럼 다시 3번하고 이어져서 계약금 먼저 받았고 오늘 물건 보냈잖아요. 그럼 물건 보냈는데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 아니죠. 이미 220만 원은 받았었잖아요. 선수금. 근데 이제 물건을 보냈으니까 이제 선수금은 없어집니다. 즉 물건 보내기 전에 3번에서 물건 보냈죠. 2번에서 계약금 받았죠. 즉 2번에서는 물건 주기 전에 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야. 근데 3번은 이미 물건을 보냈어. 이제 더 이상 선수금이 아니죠. 그럼 선수금을 이제 없애줄 때가 됐습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없애줄 때는 차변으로 오는 거죠.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없애줄 때는 차변으로 옵니다. 차변에 선수금 없애주고, 그 다음에 200만 원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 출금이죠. 금액은 180만 원이 돼야죠. 그래야 차변 대변 합계가 똑같아집니다. 무조건 차변 대변 합계는 똑같아져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차변 대변 합계는 똑같아져야 됩니다. 차변이 200, 대변도 200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물건을 보내기 전에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 그랬다 3번에서 물건을 보내주면은 이제 선수금이 이제 없어집니다. 대변에 있던 걸 없앨 때는 차변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대변에 있던 걸 없앨 때는 차변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없애주는 걸 역분계라고 하더라. 심심한데 화살표나 이렇게 쳐드릴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근데
화살표 색깔을 어디 좀 두꺼운 걸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없어져요. 역분계 반대쪽. 그런 식으로 아마 아까 계약금 줄 때 차변에 선급금인데 계약금 줄 때는 차변이지만 물건 도착하면 대변으로 가서 없애준다. 역분계. 그래서 진짜 왕 초보자들은 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시작부터 한번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최대한 두꺼운 걸로 이렇게 없애줍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더 했나? 자, 계약금 수치 3번까지 했지. 더 있어요. 나무라지마. 여기 나왔네. 이건 진짜 제가 겪은 일. 오래전에 몇 년 전인가 묻지 마시고 오래전에 선생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뭐 하라고? 나물 하지 말래. 이거 메모했어요. 메모해서 주더라고. 나무라지 말래. 저 나물 좋아하는데, 나물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무라지 마. 네가 나물이냐? 어쨌든 그랬었어요. 나무라지 마. 참말로 이러지 맙시다.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보통 예금했대. 키워드가 뭘까요? 주문은 주문이고, 자, 그 다음 키워드 핵심은 계약금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금했다. 그럼 키워드는 현금이에요, 보통 예금이에요? 결론은 현금이에요, 보통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이지. 현금으로 받았지만 바로 은행에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럼 결국은 내 재산은 현금은 없는 거지.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결론은 계약금을 받긴 받았는데 보통 예입된 거죠. 결론은 핵심은 주문받는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분개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예금시켰다. 결론은 예금이 들어. 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이 늘어납니다. 금액은 50만 원 늘어나고,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계약금 미리 받았을 때 쓰는 말은 선수금이더라. 선수금. 주문을 받고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뎌 보세요. 견디숑 아시죠? 견디숑. 그 다음 4번에 주문했던 상품을 발송했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문했던 상품을 발송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매출했다로 해석하랬죠. 매출한 거다. 그냥 공짜로 보낼 일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한 거고, 미리 받은 계약금 할 때 머릿속에는 선수금이 딱 떠올라야지, 그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에 어음으로 받다. 어음을 받을 때 쓰는 말은 받으러움이잖아요. 받으러움이 쏙쏙 떠오르죠. 안 떠오르는데 이런 사람은 귀밑머리 2개 뽑아요. 정신 차리고 앞에 1, 2강 개정 과목부터 계속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럼 일단 상품을 팔았어. 그럼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상품 매출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아까 4번에서는 물건 주기 전에 돈부터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지만 5번에서는 이제 물건을 보내줬잖아요. 이제 보내줬으니까 더 이상 미리 받은 게 아니지. 물건 팔았으면 돈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선수금을 없애줍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없애주는 거, 이렇게 없애주는 걸 역분계, 반대쪽에 쓰는 걸 역분계라고 했죠. 반대쪽에 쓰는 걸 역분계, 요것도 없애주는 거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두꺼운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도 5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미리 받았었지만 나머지 얼마? 200만 원 현금 받았잖아요. 또 현금으로 200을 받고 또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금액이 얼마지? 차대변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차대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500이고 차변이 250이니까 차액은 250이구나. 이래서 차변 대변 합계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차변 대변 합계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 갔니? 좀 찾으려 했더니 좀 좁게 해놨어요. 이렇게 차변 합계가 이런 차변 합계도 합쳐서 500, 대변도 500이 돼야 돼요. 무조건 차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차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돼요. 자, 어때요? 재밌죠? 말이 씨가 되죠? 재밌죠? 재밌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해도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든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듣는데 훨씬 더 적응하기 쉬울 거고요. 웬만한 분계는 또 쉽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습, 그때그때 복습하세요.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쭉 이어서 하셔야 돼. 그렇다고 하루에 다 듣지 마시고요. 저 카페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 아우, 재밌어서 하루에 다 들었대. 에이,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재밌어도 한 번에 다 들으면 재미없어. 이거 좀 잘라가지고 하루에 뭐 몇 개만, 네다섯 개에서 서너 개, 한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하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